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12과 패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양한 옷과 액세서리의 이름, 그리고 패션과 관련된 성향에 대해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발음을 먼저 공부하고 이어서 듣기와 읽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할게요. 발음을 공부합시다. 12과에 나와 있는 발음은 여러분에게 아마 쉬울 거예요. 바로 경음, 쌍비읍 발음이 나와 있는데요. 처음 한글을 배울 때 초급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음, 경음, 격음 이 세 소리의 구분이죠. 여러분은 지금 세종한국어 4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발음들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교재에 나와 있는 발음이니까 드라마 속에서 어떻게 쌍비읍이 발음되는지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뭐 먹을까요? 그래.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오빠. 옆에 있는 언니 목걸이 하나 사줘봐봐, 오빠. 여자들은 네, 아주머니께서 오빠, 빠 발음을 아주 정확하게 하시죠? 이렇게 한글에는 평음, 경음, 격음 세 개의 소리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이 세 소리를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한글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주는 구분 방법인데요. 첫 번째, 경음과 격음은 공기의 색이 차이를 이용해서 구분하면 좋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경음과 격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차이가 많이 나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여기에 아 모음을 붙여서 빠, 파 이렇게 발음할 때 앞에 손바닥을 놓고 발음을 해보면 그 공기의 색이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빠, 아주 적은 공기가 손바닥에 느껴지고요. 파, 아주 많은 양의 공기가 손바닥에 느껴집니다. 하지만 경음과 평음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기의 색이 차이로 구분하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높이에 따른 구분입니다. 평음보다 경음과 격음은 그 소리의 높이, 음의 높이가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원어민에게 동대문을 발음하라고 했을 때와 통대문을 발음하라고 했을 때 음의 높이를 비교해보면 평음의 경우 240, 250Hz 정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격음의 경우 300Hz 정도의 높이를 보입니다. 경음도 마찬가지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방법을 합하여 학생들에게 평음을 발음할 때는 조금 낮게, 그리고 경음을 발음할 때는 조금 높게, 그리고 격음을 발음할 때는 조금 더 많은 공기를 내보내면서 발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낮게, 높게, 공기. 한번 읽어볼까요? 가, 까, 카, 다, 따, 타, 바, 빠, 파, 사, 싸, 자, 짜, 차. 이런 식으로 평음은 조금 낮게, 경음은 조금 높게, 격음은 그 높이에서 공기를 더해서 발음하면 한국인들이 여러분의 발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재에 나와 있는 단어를 읽어볼게요. 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아침에 빵을 먹는 사람이 많아요. 사슴뿔이 크고 멋있어요. 여러분 알겠죠? 그럼 이제 듣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문제를 들어보세요.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오늘 유키 씨 옷을 보니까 겨울이 온 것 같아요. 스웨터에다가 코트까지 정말 겨울 옷차림이네요. 네. 오늘 아침에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아서 겨울옷을 입었어요. 잘했어요. 저는 얇은 잠바만 입고 나왔는데 너무 추워요. 내일부터는 정말 추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정우 씨도 두꺼운 옷을 입고 오세요. 잘 들었어요? 맞는 것 몇 번이에요? 네, 3번입니다. 대화를 볼게요. 오늘 유키 씨의 옷을 보니까 겨울이 온 것 같아요. 스웨터에다가 코트까지 정말 겨울 옷차림이네요. 여자는 스웨터와 코트를 입고 왔어요. 3번이 맞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아서 겨울옷을 입었어요. 잘했어요. 저는 얇은 잠바만 입고 나왔는데 너무 추워요. 남자는 내일부터 잠바를 입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얇은 잠바만 입고 나왔어요. 겨울옷이 아니라 얇은 잠바를 입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추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정우 씨도 두꺼운 옷을 입고 오세요. 내일은 정우 씨도 두꺼운 옷을 입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알겠어요? 그럼 이제 다음 문제를 들어볼까요? 2번도 잘 듣고 맞는 것을 골라보세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투이 씨, 이 티셔츠에 있는 무늬가 뭐예요? 이거요? 글쎄요. 저도 무슨 무늬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투이 씨는 이렇게 개성 있는 옷이 많은 것 같아요. 티셔츠도 바지도 코트도 남들하고 비슷한 옷은 잘 안 입지요? 네. 저는 남들하고 비슷한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잘 들었어요? 몇 번이 정답입니까? 네, 1번. 여자는 개성 있는 옷을 좋아해요. 대화를 볼게요. 투이 씨, 이 티셔츠에 있는 무늬가 뭐예요? 이거요? 글쎄요. 저도 무슨 무늬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투이 씨는 이렇게 개성 있는 옷이 많은 것 같아요. 여자는 투이 씨는 개성 있는 옷을 좋아해요. 티셔츠도 바지도 코트도 남들하고 비슷한 옷은 잘 안 입지요? 네, 저는 남들하고 비슷한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2번은 왜 틀렸는지 볼까요? 여자는 티셔츠를 즐겨 입는 편이에요. 티셔츠도 바지도 코트도 모두 입어요. 하지만 티셔츠만 즐겨 입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3번, 여자는 무늬가 있는 옷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에요.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에도 무늬가 있어요. 남들하고 비슷한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남들하고 비슷하지 않은 자신만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그런 옷을 좋아해요? 아니면 유행하는 옷을 즐겨 입는 편이에요? 다음, 마지막 3번.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3번은 두 개의 문제가 있는데요. 1번은 주관식, 답을 써야 해요. 그리고 2번은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3번.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로라 씨, 주말에 혹시 시간 있어요? 네. 이번 주말에는 다른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왜요? 제가 중요한 날 입을 옷을 좀 사러 가려고 하는데 로라 씨가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중요한 날 입을 옷요?
무슨 날인데요? 다음 주에 회사 면접 시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편한 옷을 즐겨 입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입고 갈 옷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면접 시험이면 양복을 하나 사야겠네요. 네. 그리고 셔츠에다가 넥타이, 구두까지 다 사야 해요. 그래요. 그럼 토요일에 같이 백화점에 가요. 잘 들었어요? 남자가 면접 시험에 입을 정장을 사려고 해요. 한국에서는 보통 면접 시험 때 남자, 여자 모두 이렇게 정장을 입고 가는 편인데요. 물론 직업에 따라 자신의 개성이 드러나게 옷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3번 문제는 대화를 보면서 같이 답을 찾아볼게요. 로라 씨, 주말에 혹시 시간 있어요? 네, 이번 주말에는 다른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왜요? 제가 중요한 날 입을 옷을 좀 사러 가려고 하는데 로라 씨가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중요한 날 입을 옷이요? 무슨 날인데요? 다음 주에 회사 면접 시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편한 옷을 즐겨 입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입고 갈 옷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면접 시험이면 양복을 하나 사야겠네요. 네, 그리고 셔츠에다가 넥타이, 구두까지 다 사야 해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쇼핑을 해야 하네요. 그래요. 그럼 토요일에 같이 백화점에 가요. 좋은 친구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남자는 왜 옷을 사야 해요? 여기 나와 있죠. 회사 면접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옷을 사야 합니다. 2번. 남자는 평소에 정장을 잘 입지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평소에 편한 옷을 즐겨 입는 편이에요. 정장을 잘 입지 않아요. 2번. 남자는 셔츠와 넥타이는 사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리죠? 여기 보니까 양복뿐만 아니라 셔츠에다가 넥타이, 구두까지 모두 사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맞았어요? 이제 읽기 문제를 풀어볼게요. 읽고 쓰기. 1번. 다음을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여기 한복으로 만든 드레스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제목입니다. 한 번뿐인 결혼식의 한복 드레스. 인생의 한 번뿐인 결혼식. 여성들은 누구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합니다.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한복 드레스. 한복 드레스에서는 한국의 한복과 서양의 드레스의 아름다움을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드레스를 원하는 신부들에게 인기 만점. 인기 만점이라는 말은 인기가 아주 많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이 옷은 언제 입는 옷이에요? 언제 입는 옷이죠? 네, 결혼식 때 입는 옷이에요. 이 옷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네, 여기 나와 있죠. 한국의 한복과 서양의 드레스의 아름다움을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열린 오스카 시상식에서도 이렇게 한복과 드레스의 아름다움을 접목시킨 독특한 의상을 입고 온 여배우가 있었는데요. 네, 한국의 민화 무늬를 수놓은 드레스를 입고 왔습니다. 같이 영상을 볼까요?
네, 드레스가 한 폭의 그림 같네요. 정말 아름답지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을 잘 읽고 상황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찾아서 연결해 보세요. 선생님이 읽을게요. 옷을 잘 입는 것은 무엇일까요? 옷을 예쁘고 멋있게 입는 것, 화려하고 개성 있게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 것입니다. 특히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상황에서는 옷차림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을 때는 깨끗한 정장을 입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자주 입는 편한 청바지나 티셔츠와 같은 옷을 입고 결혼식에 가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 장례식에는 옷차림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장례식에는 검은색이나 하얀색 옷을 입고 갑니다. 검은색이나 하얀색 옷이 없으면 색이 어두운 옷을 입는 것이 좋고 화려한 옷은 입으면 안 됩니다. 네, 여기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 예로 결혼식 그리고 장례식 옷차림에 대해 나왔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나라도 비슷한가요? 결혼식에 초대받았을 때는 어떤 옷을 입어요? 깨끗한 정장을 입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는요, 검은색이나 하얀색 옷. 혹시 검은색이나 하얀색 옷이 없으면 어두운 색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결혼식, 2번 장례식. 어떤 옷차림이 상황에 어울릴까요? 결혼식? 네, 1번. 깨끗한 정장을 입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은요? 하얀색이나 검은색. 혹시 그런 색의 옷이 없으면 어두운 색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맞게 골랐어요?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 여러분 나라에는 옷차림에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결혼식에는 보통 어떤 옷을 입어요? 그리고 장례식에는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해요? 여러분 나라의 문화와 옷차림에 대해 댓글에 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